안녕하세요, 펜타킬 선생입니다. 오늘 입시 막튜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자, 오늘은 수학, 이번에 수능 수학 관련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막 혼자 떠들어봤자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을 한 번 모시고 수학 관련된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고자 오늘 게스트로 차영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스카이듀 있을 때, 지금은 없어진 그 전설의 그 인강회사 스카이듀에 있을 때 같이 저희 일했었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를 나오셨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부모님들이 꿈꾸는 그 꽃을 밟으신 분이고, 오늘 저희가 사실 모신 이유는 이번 수능 수학을 보고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년 수학이랑 그 다음에 2028 수능 수학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선 평가원이 항상 수능 치고 얘기하는 것들이랑 최근 평가원 관련된 질문을 좀 몇 개 드릴 건데, 평가원이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도 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했다면 풀 수 있다. 충분히 풀 수 있게 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 막 이런 기사 댓글 보면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니나 풀어보라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 수능 수학 한정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이게 교과과정, 교과서 그거 중심으로만 공부한 학생이 매우 유리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올해의 이제 오답률 되게 높았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최근 기출 문제 유형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는 애들보다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이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상당수 맞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때묻지 않고 그 문제를 맑게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없잖아요. 없죠. 때가 많이 묻었죠.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때가 엄청 묻어있는 상태잖아요 애들이. 이미 유형별해법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치 이렇게 직구 기다리고 있는데 포크볼 날라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쉽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작년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능 수학 문제 출제 유형이 속아라. 특히 이제 뭐 기출 반복 패턴인 애들이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컨셉이 약간 속아라 니들 막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내진 않겠지만 어쨌든 속아서 틀려 이 자식들아. 그거를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는 더 심해요. 그동안은 이렇게 직구냐 커브 슬라이더냐 네. 이 정도였다고 치면은 올해는 6평, 9평 수능이 이게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유형이 이게 다분히 고의적인 게 보이거든요. 거의 뭐 스플리터입니다. 한자만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속아버리는 아이들, 그 때문에 막 기록적인 오답률 나오고 올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는 아니지만 이제 입시 전문가로 보니까 올해 수능 수학을 제가 지금 보니까 최근 몇 년 수능 수학의 약간 속아라와 예전 약간 가형 때의 문제가 융합된, 그러니까 방금 야구로 설명드렸는데 예전에 막 직구만 던지다가 애들이 직구만 대응했잖아요. 근데 네네. 커브 들어오니까 막 헛스윙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올해는 직구 커브를 이제 혼돈해서 쓰는 거죠. 이제 죽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플리터고 막 슬라이더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최근 몇 년 수능의 총합의 어떤 그런 문제 스타일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말은 야 니들 그렇게 막 자꾸 학원 가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면 할 수 있어. 까먹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맞는데 틀린 거네요 어쨌든. 그쵸. 맞는데 틀린 거죠. 네. 평가원 입장에서는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안 내야 되고, 올해는 거의 뭐 신유형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시험장에서 애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양의 탈을 쓴 문제다 이렇게 느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거죠. 평가원 입장에서는 킬러 없이 변별할 방법을 이제 찾아낸 것 같고요. 약간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양인데 양한테 처맞는 느낌도 있는 거 아닌가? 그쵸. 혼자. 양한테 이거 만만하게 생겼는데 양 너 이 자식 양 뭐 양한테 막 맞고 작년부터 네. 이게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평가원이 그 시중에 그 실무,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년간 이 수능에서 이 실무 컨텐츠가 되게 이제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원이 실무들을 많이 분석해서 좀 틀어서 낸다는 소문. 심지어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몇몇 실무들은 더욱더 틀어서 낸다. 저격하는 수준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이제 유형별로 봤을 땐 거의 흡사한데 살짝 내용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추론할 게 다르다든지 조건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이용해야 될 이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진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구를 올해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일거양득 같아요. 이걸 교육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충분히
부분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다가 변별력도 만들어주면서 사실 근데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기출 유형을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답습하듯이 공부하는 좀 사후 처방 비슷하게 잔기술 가지고 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격하는 거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달라지니까. 그럼 풀이법을 암기한 사람은 거기서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든 기출이든 익숙한 패턴에 대해서 좀 경고를 주는 형태의 시험이다.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대책이 없잖아요.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고 애들이. 그럼 네. 공부를 할 때는 어쨌든 뭘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든. 그러면 당연히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날라올 거다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몇 네. 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킬러 없이 변별력을 만드는 모양이 계속 이런 방향이었잖아요. 네네. 심지어 소장님도 지금 그 부분을 매우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유형이 비슷한데 속아라 이런 느낌이 네. 그걸 알고 있다면 대비할 방법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많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잘 보면 되기는 해요. 수를 좀 줄여서라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등급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끝까지 답을 내는 풀이법까지를 보지 말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끝까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길은 여기에 있구나 하고 그치는 게 지금 현재는 더 좋은 공부법이다. 연결해서 이번 수능 얘기를 좀 물어볼 건데 이 가채점 결과를 제가 보니까 가채점이긴 한데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렵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강사로서 이게 학생들의 시선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강사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어려운 게 맞나 아니면 어려웠냐 쉬웠냐를 이야기한다면 쉬웠죠. 근데 이제 쉬웠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만만하게 느끼냐 그렇지는 않은 게 또 수능 수학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뭐 수학 등급 컷은 뭐 어려웠다 쉬웠다 하면은 타 과목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네네. 수학은 거기서 거기에요. 네. 어차피 애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와도. 그래서 이게 체감 난도가 더 올라간 거는 오히려 제 느낌에는 겉보기에 신유형이 올해는 진짜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겉보기엔 친절한데 풀어봤더니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낀 것 같고요. 이 대비 효과로. 평년도랑 뭐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방금 얘기하셨지만 수학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가형 1때부터도 뭐 어렵게 내든 뭐렵게 내든 네네. 거의 1등급 컷, 2등급 컷이 비슷했잖아요. 그쵸, 이게 왜냐하면 국어는 쉽게 내면 좀 성적이 안 좋은 애들도 맞출 수 있는데 네네. 수학은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어쨌든 그 고난도 문항은 못 맞추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생각보다 잘 타지 않는 게 수학이다. 어차피 나는 못 맞춰요, 그거를. 30번 이런 걸 맞출 생각이 없어요, 저는. 막 네. 이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수학만 보면 아마 애들이 다시 풀어보면 에이씨 뭐야 했을 텐데 문제는 올해 국어가 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어를 치고 멘탈이 좋지 않으면 수학도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평가원이 올해 불수능을 작정하려면 국어를 어렵게 내면 돼요. 보세요. 국어 어렵게 내고 멘탈이 안 좋은 상태로 밥도 못 먹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네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혈당 떨어지고. 어쨌든 수능은 전체적인 총점의 합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명심을 하셔야 된다. 가장 이번에 하진 않았는데 제가 핫하게 만들 이슈.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이전 3년 확통과 올해 확통은 좀 어땠을까요?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워요. 네. 근데 진짜로 어렵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각도가 다른 거지 네. 확 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많이들 더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확통 응시자가 이제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50% 죠. 57%인가 지금 그러니까 접수한 인원 기준입니다. 실제 응시라는 잘 몰라요.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접수한 기준 인원으로 되게 늘었어요. 최근 2, 3년간 미적분 기하 친 애들이 50% 넘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올해 수업하시면서 확통으로 막 중간에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확통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확통 관련 매출이 더 늘었다던가 이런 게 좀 확인이 되셨나요? 올해? 약간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이제 확통 친구들이 좀 더 늘었고 입시 전략에 대한 걸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봐도 확통을 선택을 해서 뭐 갈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애들이 수업을 오래 듣다가 확통으로 좀 바꿀까 하는 거를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겠네요. 중도에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예 시작할 때 겨울에는 좀 많이 있죠. 물어본다. 네네. 확통 어떡하냐. 미적분한 애들도 그 수리 논술 때문에 확통 공부를 고민을 많이 같이 하는 경우 하거든요. 많죠. 그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만약에 여름쯤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 이 수리 논술을 하는데 확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게 여름이잖아요. 네. 그러면 확통 지금 아니다. 나는 미적이다. 그러면은 교집합
답이 미적이잖아요. 네. 그 미적하다가 수능 날 저녁부터 나머지 공부를 해야지. 그게 지금 겨울이면 몰라도 여름이 왔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했는데 심지어 제가 올해는 어머님들이 겨울방학부터 자기는 이제 소리 논술 할 거고 미적분 치는데 우리 애는 벌써 확통이랑 한다는 거예요. 소리 논술 대비를 이 겨울방학부터. 미적분도 안 돼 있는 애가 뭔 확통도 하고 심지어 미적분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수원투도 제대로 돼 있을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수원투 미적분이 안 들어 있는 애들이면 국어랑 탐구도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 게 많은데 왜 확통하시냐고.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일확천금의 꿈을 그리는 겁니다. 수학은 그나마 나니까 소리 논술로 어떻게든 인생 역전 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절대를 내리는데 그렇게 치시면 안 된다고. 어쨌든 그러면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의 학업량 차이가 실제로 큽니까? 2배죠. 모든 면에서 2배죠. 모든 면에서 2배다. 개념 공부 2배, 기출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 2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등급 맞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2배. 그 확통한 애들 인문계 다수잖아요. 네네. 걔네들 대다수는 1등급을 목표로 하지 않잖아요.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확통해야죠. 예를 들어 3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공부량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4, 5등급 왔다 갔다 해. 내신 선행도 안 했어. 확통해야 될지 미적분 할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수학이 2학년 모의고사가 4등급 정도 나와. 그래서 3등급 막는 게 목표야. 그랬을 경우에는 확통이랑 미적분 공부량 차이가 더 나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2, 3등급을 목표로 하면은 미적분을 하면 안 돼요. 2, 3등급 목표면 3등급 목표로 미적분을 선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인 것 같은데.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통을 안 하는 이유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야 어쨌든 확통이든 미적분이든 너의 지금 성적을 봤을 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더 훨씬 공부량도 좋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요즘에 최근에 자연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내신 학교에서도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이 있잖아요. 내신 성적, 내신으로. 그러니까 내신은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인데 자기가 수능을 확통을 치는 게 일단 거기서 약간 불일치예요. 첫 번째. 그리고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 다 있는 학교도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은 내신만 하고 수능은 확통을 치는 자연계 학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인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확통이랑 자기랑 자꾸 안 맞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확통은 봐도 모르겠고 자기랑 안 맞대요. 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확통은 도대체 무슨 과목이길래 자꾸 안 맞다 그러니까요. 좀 이제 수학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정리정돈을 잘 하고 이산적으로 하나씩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의 대상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 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확통을 제대로 이렇게 딥하게 진정성 있게 접근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우리 실생활에 다 있는 거라서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거기는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를 수학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차라리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면 차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확률과 통계는 문제가 이 텍스트가 좀 많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휘력이 문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문해력이 딸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문해력이 딸린다고 느끼는 친구들 미적을 해도 기하를 해도 똑같이 데미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현재는 개념 독해가 현재 수능에서의 핫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확통에서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해력이 좀 자기가 딸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독해하는 거 이건 필수예요. 뭘 선택하든. 그래서 이거는 그거 안 하려고 확통을 피하겠다? 그럴 생각 절대 없고요. 만약에 내가 꼭 지망하고자 하는 학교나 과가 확통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지 않아요?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 저희는 항상 진학적으로 판단하니까 메디컬, 그러니까 스카이 이상 노리는 학생들이 아니면 그냥 확통을 철하는 게 아니라 확통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가산점 얘기를 해요. 동일한 답변으로 응수를 합니다. 가산점은 금리와 같은 것이다. 통장의 원금이 얼마이냐에 따라 원금이 중요한 거지 금리는 중요하지 않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통장에 돈이 없는데 금리 10% 20%는 뭐 하시냐고.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맞는 말 아닙니까? 많은 수학 선생님들은
수투가 미적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수원수투를 잘하면은 연결되는 것까진 맞죠. 네. 그럼 제가 또 수원수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리고 수투가 미적분인 건 모르겠지만 미적분이 수투는 아닐 거라고. 그걸 너가 아마 수능 칠 때 깨달지 않을까라고 제가 항상 그걸 얘기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교육 시장의 특성인데 확통보다 미적분 공부량이 많으니까 미적분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더 많거든요. 보통은 주 1회 정도만 하지 겨울방학 때 주 3회 확통반은 거의 없어요. 근데 미적분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창출이 많이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차인희 선생님은 확통도 문제 기하도 하고 미적분 다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요즘엔 또 미적분만 하시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만 하는 선생님한테 저 확통할까요? 미적분만 할까요? 물어보면 뭐 당연히 미적분 하러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실 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확통 인원이 좀 올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내후년에 확통이 수능 공통과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도 내년은 그 다음에 수능에 어떤 포석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 내후년에는 이제 뭐 수학 잘하는 애들부터 못하는 애들 다 확통 무조건 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애들은 미적분을 치니까 그러면 이게 변별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 내년 수능 확통이 어려워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제 28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예비 문항도 이제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확통 같은 경우 지금 등급 컷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걸로 보이잖아요. 네네. 92점 정도 그 이하로. 그래서 이게 올해 이미 확통에서 변별력을 더 주고 있는 게 그 일련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년, 내후년 갔을 때는 확통으로 다 변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이 제일 어려운 4점짜리 문제라고 해도 많이 어렵지 않은 쉬운 내용들 안에서 단지 좀 그게 주관식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요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번 확통의 변별의 축은 좀 과정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확통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준비를 할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한마디를 하자면 보통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고르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통을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상태로 골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대상으로 내가 세는 거냐. 거기서부터 좀 진정성 있게 붙어줘야 그래야 그 공식 이전에 이걸 구해나가는 과정에 뭐 셌냐에 해당하는 게 4점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세느라고 더 쉬워지게 셀 수 있냐? 그걸 해야 올해 같은 경우 30번 최고 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세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의 원리의 아이디어를 딱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2줄이면 끝나요. 이 확통 하나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공부해 나가도록 좀 천천히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과정상의 어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수상화해서 개념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게 대단히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률과 통계 내부에서 원리예요. 원리. 중복조합으로 따지면 이제 30번 문제 보면 누가 봐도 중복조합인데 이전까지는 뭐 케이스가 좀 많아가지고 오래 걸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오래 걸리게 풀면 진짜 오래 걸리고 단 중복조합 공식 유도 과정에 칸막이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그냥 두 가지 경우로 끝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정도로 크게 변별의 포인트가 이게 벌어지니까 확통 만점을 원한다면 그 과정에다가 하나만 더 관심을 두면 좋은 거죠. 과정 중심의 수능이니까. 이거는 약간 최근 작년, 재작년 수원수투에서도 약간 이런 경향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늪에 빠졌다. 보통 이 문제를 풀다가 한 3-4줄 쓰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럼 뭐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심리가 되냐면 자기가 잘못 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늘 익숙한 패턴이야. 이 문제는 한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더 내려가면 이상 자기가 잘못 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시 풀죠. 그럼 다시 또 한단 말이야. 근데 답이 더 딱 떨어지지도 않아. 그럼 자기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늪에 빠뜨리고 있는 건데 약간 지금 확률과 통계도 그런 컨셉이네요. 지금 보니까. 차라리 지금? 투박하게 갈 거면 끝까지 밀어가지고 답을 내야 되고 뭔가 이 개념의 본질적인 측면을 읽어내고 접근을 하면 그 길 자체가 매우 짧아지도록 구성이 돼 있는 문제가 수원 수투뿐 아니라 지금 확통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다. 평가원이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수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브라보. 기술이 아니라 수학을 네네네네. 좋아하고 수학의 본질에 집중하면 누구나 풀 수 있다. 이게 그거네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뭐 운에 의해 결정나지 않게 하겠다. 뭐 반복적인 연습 및 기술적인 측면에 의해서 뭐 결정나지 않게 하겠다. 뭐 정확히 다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미적분 고난도 문항 한 2문제, 3문제 정도. 이건 도저히 못 맞추는 겁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이 도전해야 되냐?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간을 충분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순간이 겨울인가요? 여름인가요? 겨울이죠. 지금 겨울이니까. 아, 겨울이요? 네. 겨울이면은 내가 놓아준다라는 생각으로 미적분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게 2개든 3개든 난 틀리겠다라는 마음이다. 그럼 3점짜리만 싹 다 맞겠다는 그렇죠. 마음인데 확통을 하든 기하를 하든 그만큼 맞는 건 훨씬 더 편해요. 미적분을 해서 더 유리한 거는 1등급 맞기에 좋고 1등급 안에서 그 안에서도 96, 100을 맞았을 때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거죠. 그것 점수.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의치계열 이런 거를 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되는 건데 2, 3등급 맞기에 유리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아니, 시당 선생님, 대학 가면 미적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미적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점 못 맞을 것 같아요. 여름이면은 오케이. 근데 겨울이면 왜? 어차피 2등급, 3등급이 목표인 거잖아. 그거를 미적분에서 2-3문제를 버리고 시작을 하면 심지어 올해처럼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난도 차이가 크지 않은 수능이 나오면 2-3개 버리면 망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2개를 버렸다? 이 미리 2-3개를 버리고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일단 겨울에는 이 시험 시점에서는 네. 미적분 응시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일단 미적분을 풀로 공부를 해서 내가 다 해결한다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맞다. 결의에 차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난 1등급을 받아야겠다. 지금 미적분 시작하면서 일단 난 30번은 먼저 놓아드릴게요. 네.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 그럴 거면 미적분 선택하면 안 돼. 그 뭘 버려야 될지도 그것도 이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한 여름쯤 가서 내가 미적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내공이 쌓여. 근데 그 정도를 쌓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야 문제지를 봤을 때 하나 버려야 될지 2개 버려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인 상태로 그냥 막 버리면 이게 쉬우면 어떡해요. 네, 올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미적분 또한 굉장히 친절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진짜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는 거의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올해는 막 2개 버려도 되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올해는. 미적분이 뭐 어렵다 막 애들이 이제 겁을 많이 먹잖아요. 보통 막 선배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모, 6모 치고는 선생님 생각보다 미적분 안 어려워요. 부모랑 수능에서 박살나는 패턴이 아주 수년간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얘들은 도대체 미적분이 쉬웠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범위의 문제도 있고요. 본인들의 아니라면 문제예요. 왜 6모 때 이게 쉬워 보였을까요? 정말 범위가 좁아서 뿐일까? 직전까지 중간고사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중간고사랑 정말 비슷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쉽게 풀 수 있었거나 틀렸더라도 안 어려워 보이는 거지. 바로 직전까지 중요 개념을 그 기본을 튼튼히 공부하다가 봤으니까. 근데 이제 구모 수능 그때쯤 가면은 등급을 높이고 싶은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해요. 여름방학 때는 보통은 이제 공부 안 하고 수시 원서 약간 쇼핑하고 그러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의고사 몇 개 끌적끌적 해보다 보면 이 어려운 문제 몇 개만 눈에 밟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직전까지 중간 기말고사 공부하느라고 튼튼하게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잘 보이던 건데 그거랑은 무관하게 그냥 모의고사만 풀어질 거야. 내용도 많은 미적분을 그 내용이랑 멀어진 지가 수개월인데 모의고사 몇 번 풀면서 이 고난도 문제를 맞춰야겠다 점수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진짜 맞는 게 6모는 생각해보니까 그 중간고사 딱 그 바로 시점이고 9모는 좀 멀죠. 기말고사 끝나면 이 요즘 학생들은 내가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도 심지어 수시로 가려는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3학년 1학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학교 생활은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퍼지죠. 벌써 거기서. 그런데 8월, 9월에 7, 8, 9월에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원서 고민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 학교 쓸까? 선생님 연세대 전자공학과 괜찮을까요? 선생님 아니면 연세대 뭐 다른 데 괜찮을까요? 연세대는 너를 뽑을 생각이 없어. 근데 자기 혼자 가지고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려대가 괜찮을까요? 그러면 고려대도 너를 뽑을 생각이 없어. 근데 막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쓸데없는 짓 하고 공부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제가 맨날 뭐라고 해요? 과정을 안 해요. 과정을. 이 결과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그 과정을 자꾸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진짜 그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얘기를 할 때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면 됩니까? 를 물어보더라고요. 상담할 때 고3 애들 물어보거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했냐? 그러면 수학은 높은 확률로 웃긴 게 그 상위권 애들은 다 했다 해요. 웃긴 게. 걔네는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애들이 그러네요.
제가 저 보면 지금 이상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냐면 네. 수능 특강 3등급 이하면 무조건 하세요라고 네.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3등급 이하면요. 일단 수능 특강에 예제, 유제, 그리고 레벨 1까지 딸딸딸딸 외우면은 3등급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 컬이 수능에 나오는 거랑 아예 똑같아요. 그리고 예제, 유제 그 측면 바로 옆에 필요한 개념도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제, 유제, 레벨 1까지를 잘 하면 이게 저등급권에서 3등급까지 가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근데 이제 1, 2등급은요. 이제 거기 레벨 2랑 레벨 3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유형이 똑같아도 이게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실수냐 정수냐만 달라져도 연속이냐 뭐 미분 가능이냐 이것만 달라져도 이 써야 될 개념이 아예 달라져 버리고요. 결국 이게 미분 문제냐 극한 문제냐가 달라져 버리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그 1등급 2등급 문제에서는 그 문제 자체의 풀이법 자체는 시험날 반복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일수록 1, 2등급 학생일수록 이거는 레벨 2, 3에 있는 문제나 수능 완성 모의고사 이런 데에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푸는 용도로 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요즘은 기출 유형도 그대로 반복이 안 되는 추세인데 그거를 기출문제 분석하듯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학생 입장에서 쉽진 않죠. 그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자, 성적이 낮은 현재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평균 60점대 초반 이하. 저는 얘네들을 수학 포기 대기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아, 수포는 아니고 네. 대기. 거의 이제 네.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호흡기를 잡고 있는 상태. 60점 초반 이하 학생들. 얘네들의 학업 전략과 마인드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세요.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점수면은 할 수 있어요. 단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 선배들 공부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선배들 들었다는 학원 강사 따라가면 안 돼요. 왜? 1등급 맞은 선배의 공부법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되고 있겠지. 3등급 맞은 선배의 공부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잖아. 너희가 다 듣고 있는 거가 1등급을 막 맞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보고 딱 감으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는 공부법이라고. 좀 애석한 말이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이미 1등급 맞고 2등급 맞고 막 문제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막 떠오르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 엔제도 다 돌려야 되고 이 모의고사도 다 풀어야 되고 이런 공부법 따라가면 그냥 들러리 선 점점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3등급을 아직 못 맞고 있는 60점 초반이다. 1등급 선배들 말 아무것도 따라할 거 없고 지금 맨 처음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적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성적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 많이 풀기 전에 스스로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모든 걸 투자해야 돼. 문제를 보고 많이 풀면 1000개 풀면 1001번째 문제에서 문제 풀 방법이 떠오르겠다. 이 재능을 그 가능성에 기대지 말고 그걸 감으로 처리하고 막 재능으로 처리하고 이런 거 못해도 돼. 그냥 난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럼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걸 개념을 독해해 나가는 방향대로 느리더라도 천천히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든 뭐든 어렵지 않은 강의여도 되고 어렵지 않은 교재여도 되니까 그 안에서 개념을 읽어내고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 나가는 본인만의 기준을 천천히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많이 풀어야 되는데 2단계가 생략된 상태로 계속 따라다니게 된다고. 맨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 기준대로 해야지. 근데 애들이 자기가 뭐 어떤 선생님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거야. 커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가야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마다 그거는 그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팔겠다는 계획이지 너의 수학 점수를 만들어주는 계획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들의 커리큘럼이 막 악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호흡이랑 내 호흡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걸 따라감으로써 내가 스스로 혼자 만들어야 되는 동력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뛰게 된다 이런 좋은 점은 있는데 그걸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은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차인 선생님은 그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상위권도 있을 거고 좀 수학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수학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조교들한테 가가지고 뭐 당연하죠. 가가지고 엎드리라고 한다던가 아, 아니면 이게 좀 더 신경이 쓰이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그런 친구들은 네.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죠, 상담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걸 따라갈 수 있고 네 수학이 바뀐다. 근데 단 지금 그걸 안 하면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1, 2등급권 애들, 3등급권 애들이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얻는 걸 너는 못 얻는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해야 될 걸 주시는 거예요. 성적에 맞게. 그렇게 좀 나눠서.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풀이를 가려낼
힘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개념이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점수 대 아이들일수록. 사실 오늘 질문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이건 진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라서 좀 이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수능 통계 자료를 보시면 평가에서 매년 내거든요. 작년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나올 거예요, 내년에. 국어, 영어 1, 2등급 비율은 남학생, 여학생이 거의 비슷해요. 부모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여학생들이 뭐 국어를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조금 더 높긴 한데 크게 의미가 없는 막 그 정도의 비율인데 수학은 유독 남학생, 여학생 차이가 2배 이상이 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상위권 구간, 특히 1, 2등급 구간은 왜 여학생들이 수학이 힘들어하나요? 수학을 랜덤하게 접근을 하면 그러면 이 성향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학생들이 좀 더 안정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 남학생들이 좀 더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거를 그냥 랜덤하게 문제 많이 풀면서 그 안에서 나는 재능이 더 높아 그래서 이거를 나는 기발하게 풀이를 생각해냈지롱이라고 하는 야생의 정글 상태에서 네.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좀 나 잘난 체하는 애들 그런 애들의 틈바구니에서 경쟁을 해나가는 이 스타일에서는 남학생이 많이 살아남는 거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실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랜덤함이 아니라 체계성 안에서 승부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거는 결코 여학생들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네. 더 잘하면 잘했지. 네. 오히려 남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잔기술 가지고 그냥 일확천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막 모아놓고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많이 눈독 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개념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수능 시험은 그 랜덤하게 재능에 기대해서 막 양치게 해나가고 막 자기가 뛰어나다고 막 째고 있고 그런 애들한테 더 친화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냥 낚입니다. 그런데 왜 여학생들 비율이 1, 2등급이 낮냐 이거. 그 전에 좀 너무 먼저 그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나는 안 되나 보다. 저기 지금 잘난 체하고 있는 저놈들보다 내가 재능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친구들 중에서 특히나 여학생들이 문과적인 성향 가지고 있는 그러면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해가 돼야 앞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수능 수학에서는 크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내신을 공부할 때는 아, 너 왜 이렇게 답답해? 좀 외워. 이런 빨리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걸 맨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요즘에 어쨌든 이게 양성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말 못하면 이렇게 채널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실수한 거 있나요? 아니 없는데 네. 왜 이러냐. 제가 입시 전문가로서 저의 답은 처음에 1등급 경쟁 구간에 들어오는 비율이 여학생들이 적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것도 맞다고 보는데 약간 멘탈적인 문제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일단 가장 큰 원인이 제가 학생들을 보면 멘탈이 남학생이 좋고 여학생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상위권 경쟁할 때는 멘탈적인 문제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의대 결과에서 남학생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특히 그 과학부에도 남학생들이 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 멘탈적인 부분을 좀 확실히 여학생들 상위권 경쟁을 하는 학생들이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걸 대비할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1교시가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 당황하는 건 남학생, 여학생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어떤 여학생들은 당황하는 걸로 막 눈앞이 막 깜깜하고 그렇죠. 눈물 나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학 공부한 거대로 이게 문제지를 받아가지고 풀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졌다. 이런 친구가 여학생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수습을 한다라는 연습 또한 그것도 내가 너무 강심장이라서 한 번 딱 보면 그냥 언제나 가장 잘 봐. 이런 사람이 꼭 뭐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멘탈이 꼭 강한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좀 멘탈이 약하고 그럴 때 당황을 하는 편이다. 그러면 여러 번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김연아 선수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거든요. 그 트리플 악셀 뛸 때 네. 긴장 안 되냐고. 긴장이 된대요. 그럼요. 이거 실수할까봐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안 하냐고. 그냥 죽어라 뛰었다는 거예요, 그냥. 김연아 선수는 죽어라 뛰었다. 그리고 제가 멘탈적인 것도 국어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다 어려웠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중요한데
하는데 그거를 빨리 회복하는 훈련. 비율이 네. 남학생들이 한 명이나 더 많지 않나? 이 남학생 놈들은 보면 그거 많지면 뭐 걔도 멘탈이 터지겠지만 에이씨 뭐 재수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여학생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근데 남학생들이 한두 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모님들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맨날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어머님들 좀 화나는 이야기 주로 하다가 오늘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학생들한테 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좀 보여주시고 우리 차윤희 선생님 내년 수험생이면 지금 예비 고3 애들도 있지만 지금 고3인데 한 번 더 하는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이번 수능 시험지를 봤을 때 아마 쌤이 얘기하는 이 느낌이었을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넘겨볼 때 비슷해. 해볼만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의외로 많아서 체감은 당황스럽고 어렵다라고 결국은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떤 개념을 이용해 나가는지에 대한 눈을 키워서 그걸로 문제에 접근을 하도록 질적으로만 공부해주면 문제 풀이법들을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 외운 사람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수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통을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확통을 다 맞아야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학생들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여학생들은요 체계적이고요. 그리고 하나씩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현재의 수능 시험이 바라고 있는 방향의 수학적 사고와 맞아요. 수능 수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성향이 불리하지 않다. 힘내시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험생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차윤지 선생님 중계명인에서 수업하시고 대치명인에서 수업하시고 또 우리 미래탐구 대치동 그다음에 대치 L브라운 그다음에 강동명인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고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수험생들 좀 정신 차리고 좀 겸손하게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겸손하게 하고 못하는 학생들도 또 화이팅하면 여러분들한테 천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대치동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